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8일이죠. 맞습니다. 고도입니다. 고도입니다. 이 경제가 총 비상 상태인데 중간 선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할 거라는 내용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심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그렇죠.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 미국 이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업계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미국 중간 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이슈를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네. 그날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8일이죠. 맞습니다. 고도입니다. 고도입니다. 네. 미국에 당이 양대 정당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공화당은 한국으로 치자면 대표님 국민의힘이겠죠. 그런 느낌일 것이고 예. 민주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같은 네. 느낌이 될 거예요. 느끼시듯이 하나는 보수당인 거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진보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당을 누가 갖는지에 따라서 이민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 생각에는 마냥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서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우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중간선거 어느 당이 좀 유리하실 거라고 봅니까? 지금 보면 뭐 경제학자들이건 네. 그 언론의 여론 보도건 공화당이 훨씬 더 우세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가장 큰 이슈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인데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슈 있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한테 책임을 묻는 모양새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런 모양새인데 보통 중간 선거를 하게 되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중간 평가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미국 대선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음 대선 2년 후죠. 24년이에요. 네, 이렇게 네. 되면 중간 선거의 향방에 따라서 다음에 혹시 트럼프 씨가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이제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는데 연방 하원의원은 대표님 이번에 전원을 다시 다 전원 다 뽑는데요. 뽑죠. 예, 예. 454명 예. 다 뽑고 상원 의원은 얼마나 간다고? 상원이 약 3분의 1. 예, 3분의 1 35명, 예. 주지사 36명 새로 뽑는데 네. 근데 지금 행정부의 수장이 바이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지금 중간 선거로 뽑히는 그런 주지사라던가 뭐 밑에 하원이라던가 상원 이런 의원들이 예를 들어 공화당 쪽이 많게 된다면 아무래도 삐끄덕 거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더 예, 생기는 예, 거죠. 예. 그럼 사실 경제 얘기를 하면서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연방 준비제도 FED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로 전 세계가 지금 휘청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타격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공항으로도 갈 수 있는 이 인플레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만약에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네. 그러니까 올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자금을 풀면서 뭐 모기지를 못 냈던 뭐 일반 개인들이라든지 많이 막아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연준에서는 통화 이제 긴축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에서 풀 수 있지 않고 네. 그러면 내년부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거는 이제 반영이 됐죠. 네. 예, 그래서 모기지나 사실 일반 뭐 렌트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물가 자체가 너무 맞아요. 올라서 사실 이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임금이 많잖아요.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50만 불을 벌어도 세이빙, 그러니까 저축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죠. 물가가- 저 뉴스 봤는데 네. 버터가 1달러 44불 하던 게 지금 거의 5달러인데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복창동 순도부가 어. 2만 원씩 하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네. 지금 이 경제가 총 비상 상태인데 네. 이런 내용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감정이 네.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간 선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내용은 다들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네. 근데 극진적인 사람들이 이걸 압승을 할 거다 이 정도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에 대한 심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이나 네. 미국이나 네. 그렇죠. 네. 지난 26일에 미국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제 낙태권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낙태권을 미국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는 되게 유명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로우 앤 웨이드라는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해서 여성이 이제 자유로운 낙태권을 갖게 된 그 판결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판결을 보통은 지지하는 쪽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 낙태권에 대해서 인식을 묻는 거 있어서 우리는 낙태권을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저널 센터에 최근에 이제 투자자 수를 보면요. 러시아 투자자와 대만 투자자가 현격하게 늘어났어요. 미국 이민은 사실 미국에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가는 거라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거나 내지는 사우디 쪽으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이런 전쟁들을 보고 이제 중국이랑 대만 관계도 아실 거예요. 대만에서도 지금 투자 이민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투자 이민은 사실 굉장히 그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투자를 갖다가 활성화되게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이제 또 이제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중간 선거에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공화당은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극보수로. 반이민이었죠. 그러니까 네. 공황격자나 사실 우수 인재에는 관대한 편이었죠. 그렇죠. 공화당이. 그런데 일반 우리 비숙련지 네네. 이쪽은 몇 년 전만 해도 뭐 AP, TP 해가지고 이미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그렇죠. 인터뷰를 못 보는 상황이었다가 다시 리어펌이라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들어오면서 열어줬는데 이 향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 진짜 공화당이 되면은 비숙련 취업이면은 아주 강력하게 전수조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투자이민 같은 경우랑 이제 취업이민 같은 경우는 달라요. 왜냐면 공화당은 기조적으로 투자이민은 좋아해요. 왜냐면 미국 세금 안 쓰고 당연히 하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예. 취업이면 달라요. 미국 시민들 직업을 뺏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화당이 집권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좀 많이 열어주는 편이고 불법 체류자라던가 이런 것들 선처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공화당이 되더라도 예전처럼은 그 강력하게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게 다름 아닌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대표님 요새 이제 중간 선거를 거론할 때 미국에서 자주 인용되는 S&P 5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 S&P 500 지수가 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포어스 글로벌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500개 회사들의 이제 기업 같은 이 지수를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보고 놀랐는데 1940년대 이후부터는 이 중간 선거가 있고 나서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 올랐대요.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번은 이 중간 선거가 있고 나서도 주식 시장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내용인데 경제학자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말하길 1년 이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민을 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막는 내지는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민을 더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 취업 이민에 반대하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영향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네. 오는 게 이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농장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실제 좀 이렇게 우리 식당에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이민을 받아요. 오는 건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못 와서 임금이 그렇죠. 임금도 오. 높아지고 네. 사실 산업이 다양성을 잃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어떤 제조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생산성 향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다 리쇼링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화당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취업임에 못할 대해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긴 어렵죠. 그렇죠. 예, 예. 예,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3% TV가 너무 좋게 봐서 따왔어요. 더 프로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는 이민 분야에 대해서 대표님이랑 의견을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담 형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